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일 정오입니다. 어제 저는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왜냐? 책을 한 권 다 읽었습니다. 48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바다를 품은 백두산, 필자는 최영섭입니다. 최영섭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이구나. 이 6.25 기념 행사에 나오신 노병이구나. 아주 경례하는 모습이 멋지다. 뭐 이런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회고록을 쓰셨어요. 연세가 1928년생이니까 만 93세입니다. 근데 이 회고록을 읽기 위해서 어제 잠을 조금 줄였습니다.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제 친지 되시는 분이 이 책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알았는데 제 손에 잡히니까 첫 장 대한해협 해전을 읽다가 계속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잘 아는 에피소드도 나오고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국 이분은 일제시대 그리고 건국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이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 소설이 몇 권 나오고 영화를 몇 번 만들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더구나 꼼꼼히 그동안에 메모를 하시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또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쓴 회고록입니다. 이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바로 이 곁에서 모셨던 사람인데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를 바로 옆에서 이 총무 비서실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원수 중에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박정희, 그때 수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대간첩 작전 이야기,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다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군인 생활을 한 다음에는 또 중동에까지 가셔가지고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서 또 일도 하시고 돈도 벌고 기업도 하고 또 기업 하다가 실패도 하고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특히 전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숨겨진 영웅들을 찾기 위해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한 2년 전입니까? 이 장살이라는 이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 장살이 전투, 장사작전 이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양동작전으로 이 영덕, 지금 경북 영덕에서 이 학도군을 투입시켜가지고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영화로까지 알리는 데는 또 최영섭 선생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더 유명한데 이걸 읽어본 느낌은 최재형 감사원장보다는 더 훌륭한 분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추려가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마어마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우리의 선배 세대의 고투를 느끼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물음을 하게 하는데 이 앞에 서문이 아니라 추천사를 쓴 사람이 선우휘 선생의 아들인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선우정 씨입니다. 선우정 씨의
추천서 제목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자서전이다 라고 썼는데, 한 위대한 세대의 대표작인데 회고록을 이렇게 자료에 충실해가지고 쓴 걸 저는 일찍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분의 동시대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동시대 분들은 이 회고록을 남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최영섭 선생은 회고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흥미삼아 이 마지막 선우정 논설위원이 마지막에 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최대령 님의 차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격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그 오랜 의문도 풀렸다. 바로 이겁니다. 최대령, 예벽 해군 대령인데요. 최대령의 이 기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자 최영섭입니다. 필자의 3형제 모두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다. 둘째는 해병대 대령, 셋째는 해군 전자부사관으로 전역했다. 아들은 4명이다. 첫째 재신은 해군대위, 둘째 재형은 육군 법무중위, 셋째는 공군 군의대위, 넷째는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형제, 아들, 손자들의 군 출신 성분이 육해공 해병대 등 모든 군종을 망라하고 있다. 필자가 통합군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참모장인 만며느리를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위계질서를 지키고 있다. 설날 가족 모임은 이렇게 진행한다. 1. 국기 개양,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국기에 대한 맹세, 4. 애국가 제창, 5. 묵념, 6. 예배, 7. 강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강화의 순이다. 강화는 통합군사령관이 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집안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흔히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은 법치를 지킬 뿐이다. 미스터 법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은 다릅니다.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연설문에 안보를 강조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이런 집안이 우리나라에 따로 있겠습니까? 통합군사령관, 자칭 통합군사령관인 이 부친을 모시고 지금도 군대 생활하고 있는 분 아닐까요? 얼마나 최재형 전 원장이 애국심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느낌이 딱 와서요. 그런데 지금 여야 이제 오늘은 이재명, 어제는 윤석열, 어제입니까? 이틀 전이군요. 6월 29일. 이틀 전 윤석열, 이런 식으로 지금 대권 출마하는 분들의 포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핵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념 대결의 이 본질을 회피합니다.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안보 문제, 핵 문제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회피합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안보 문제, 이거 표가 안 된다. 왜냐?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이 다 알아서 해준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다. 바이든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 심보 아닙니까? 참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도 제 기대하기는 이 책을 읽어본 느낌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문에 안보, 이념, 국방, 핵 문제, 동맹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영섭 선생은 이 명문장가입니다.
명문장가인데, 이 마지막, 제가 워낙 이게 드라마틱 해가지고요.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부록 14, 2020년 유음. 어디, 녹음을 해서 남긴 뭐죠? 유언이 아니라 유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음자.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2년 전 2018년 내 여생은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했다. 언제 이사를 떠날지 알 수 없기에 2018년 3월 31일 그리고 2019년 3월 31일 스탠포드 호텔에서 유언을 전했다. 지난해 정손 서로와 혜성이 출생했다. 내 정손이 10명이다. 크나큰 축복이다. 지금 질병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에서도 휘몰아치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식구 모두 힘써 자기 몫을 다하고 평강함에 감사할 따름이다. 인생 70 고래희라 했다. 너희들의 정성 어린 효성으로 93년이란 긴 세월을 보람있게 살고 있다. 특히 삼식이 늙은 아비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명이 수고 많다. 나는 인생 절일마다 너희들의 축연을 받아왔다. 회갑, 고희, 희수, 산수, 미수, 금혼식, 그것도 일가 친척, 교우, 동기, 선후배를 초대하여 인간의 수명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적분이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떻게 잘 써야 하나? 수명은 길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 파란만장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다. 본분이다. 수명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인생의 결산이다. 천평칭 저울에 따라보자. 우측에 자기를 위해 쓴 시간의 적분을 수신제가 본분 이외에 자기 욕구를 위해 쓴 시간, 좌측에 봉사, 이탈을 위해 쓴 시간의 적분을 이웃, 사회, 국가, 민족 등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좌측이면 좋다. 인생은 W와 T자 사이의 삶이다. 웜에서 툼, 자궁에서 묘지까지. 폴란드 출신 영국 인류학자 브로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는 말했다. 인생은 사랑하다 죽노라. 장자는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두려울 것도 싫어할 것도 없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영원에 동참하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탄생이다. 사적생이다. 나무의 일생을 보라. 자라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잎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열매는 떨어져 새 생명을 싹 틔운다. 새 생명을 싹 틔운다. 생년 불만백 상회 천년우.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근심, 걱정, 탐욕을 하는구나. 이사를 떠나면서 신사에 많이 졌습니다. 나는 별로 이룬 것이 없지만 태어나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온 것이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미소 지으며. 여기서 이사를 떠난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성공학 학자 스티븐 코비 박사의 가족 사명서. 우리 가족의 사명은 신앙, 질서, 신뢰, 사랑,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각자가 책임 있고 독립적이게 하며 사회 봉사를 위해 효과적이고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호비 박사의 슬하에 9명의 자녀와 19명의 손주가 있다. 일모도원이지만 보람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 애썼다. 사랑한다. 2020년 5월 2일 일산에서 순호, 이분은 호인 모양입니다. 일모도원은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중국 전국시대 오자서가 한 이야기입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러면 노인은 초조해진다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은 그 노년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밤새워 읽었고
여기 적혀 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맞춰가지고 몇 차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섭 선생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더 훌륭한 분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최영섭 선생의 차남으로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어떤 느낌이 확 왔습니다. 감사합니다.